저 요즘 네. 잠을 못 자요. 왜요? 너무 불안해서 아니 그러니까 AI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기존 모델들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그 소프트웨어 그 회사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뭐 이런 소식들을 하면서 물론 저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불안감에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사스의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소프트웨어가 더 직격타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일까요? 사실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정도의 어떤 견문이 있는 거 아니지만 이걸 저는 어쨌든 변리사고 네. 이걸 IP 관점에서만 좀 풀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스 종말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사스 종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흐름일 뿐이고 그 소프트웨어 시대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앞으로 더 갈 거고 이제 껍데기뿐인 어떤 사스가 끝난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기능 위주의 겉으로 보이는 기능 위주의 사스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AI가 이제 코딩도 다 해주고 네. 뭐 AI 에이전트라는 게 나오면서 10명의 인력을 하나의 AI가 대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본질이 없는 그냥 서비스 위주의 그런 사스들은 이제 힘들겠죠. 정말 힘들 거고 뭐 기존에는 진짜 코드만 뭐 몇만 줄, 뭐 몇십만 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재산이었고 네. 이게 하나의 우리의 성벽이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AI로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성벽이라는 것이 코드에서 저는 그게 IP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드 위주의 성벽이 영업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허가 될 수 있는 거고 저작권이 될 수 있는 거고 형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식재산권이라는 어떤 성벽으로서 갖춰진 탄탄한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바이브 코딩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이전에 사스 기업들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입장벽이 엄청 낮춰졌구나. 그렇죠. 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고 나에게 특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그 IP 그리고 그게 본질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IP가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특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허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하드웨어거나 소프트웨어거나 특허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없던 기술, 기존에 있었지만 좀 더 발전된 진보된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이제 부여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제가 특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내재화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뭐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특허 쓸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비단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사스든 뭐 어떤 서비스든 다 똑같이 이제 통용되는 내용이고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그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바뀐다라는 건데 뭐 커피 머신을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아침마다 커피를 좀 내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네네.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나의 취향에 맞는 원두, 분쇄도, 물의 온도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사스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레시피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커피 머신이라고 봤을 때 진짜 전통적인 IP는 커피 머신 그 하드웨어 자체였을 거예요. 그쵸. 네, 그게 뭐 한 20-30년 전에 네. 일이었다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능 위주의 특허들로 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라떼가 만들어진다거나, 네. 뭐 라떼 거품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이제 기능 위주의 뭐 버튼 위주의 그런 특허들이 이제 강세를 이루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 커피 머신에 한정해서의 특허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개인화된 맞춤화된 레시피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뭐 분쇄를 한다거나 하드웨어와 결합돼서 어떤
피지컬 AI라고 할 수도 있고 AI의 로직이 좀 고도화된 이런 쪽으로 특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때그때 변화할 때마다 안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고 나면은 결국 그 청구하는 대상 커피 머신 똑같아요. 커피 머신으로 동일하지만 특허의 핵심이 발명의 대상이 하드웨어에서 어떤 기능이었다가 그게 알고리즘 로직으로 바뀌고 있는 AI로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은 지금 어떤 시대의 변화에 엄청 이렇게 막 흔들릴 필요보다는 다음 대상이 무엇일까, 다음의 흐름은 무엇일까를 조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술이 계속 변하다 보면은 당연히 돈을 버는 방식들도 BM도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럼 특허랑 혹은 IP랑 연결될 수 있나요? 네, 비즈니스 모델 BM 자체도 특허가 됩니다. 아, 네. BM 자체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사스 모델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뭐 구독 모델이었잖아요. 요즘 또 마치 구독이지만 구독자들, 그러니까 뭐 사용자 수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 그런 방식에서 요즘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량이죠. 크레딧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서 뭐 비용을 좀 청구하는 방식. 그리고 좀 더 미래로 생각해 보자면은 결과를 좀 볼 것 같아요. AI 모델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과금을 하지 않고 그 결과가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뭐 과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좀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특허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없던 그 특허 본질이죠. 기존과 다 차이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면은 충분히 특허로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특허를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기술적인 특허, AI 로직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거를 좀 더 아까 과금할 때에 기술적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이런 내부적으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더라도 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렇게 구축해서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GPT에서 맞아요. 물어보면 네. 이렇게 되던데 약간 맞아요. 이렇게 느끼실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지금 사스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요즘 수많은 서비스들이 막 탄생을 하고 있는데 써보긴 조금씩 써보잖아요. 써보면 쓸 때 스스로 어떤 그 기준을 두냐면 이게 그냥 일반 LLM을 통해서 내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계속 판단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 어떤 서비스가 나와서 거기다가 뭐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나왔던 그 결과물이 그냥 뭐 제미나이든 뭐 GPT든 뭐 클로드든 한 몇 번 했을 때 그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돈 내고 쓰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 기업 대표님들은 확실하게 LLM과 차별된 어떤 버티컬 AI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것이 LLM으로서 구현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로직을 분명히 입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로서 어떤 차이를 두는 것도 좋지만은 그 어떤 로직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그거를 이제 우리 로직이 독보적이다라는 것을 어떤 법적인 보증서로서 약간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과물도 다르고 이거는 이 서비스에서만 특화된 내용이구나, AI 내용이구나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전략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된 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게 이제 그 상용화된 서비스는 아닙니다만은 뭐 요즘 뭐 탄소 감축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랑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탄소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어떤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기능에 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서 최적의 방법론을 추천하는 것. 그다음에 뭐 요즘에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뭐 좀 불법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방법, 데이터의 이상값을 탐지하는 기능들, 각각 기능들을 막 이제 플랫폼에 넣어 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들로부터 충분히 특허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AI가 그런 기능들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능 위주의 특허는 크게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없고 이제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AI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AI 로직 자체에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어떤 능력을 투여시켰는가, 어떤 휴먼 터치가 있었느냐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특허를 쓰는 게 훨씬 트렌드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한 공구함이죠. 네. 공구함에 공구들이 이렇게 다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공구들이 많이 있는 그렇죠. 공구함이야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약간 기능만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망치도 있고 네. 뭐 렌치도 있고 네. 다 있어. 이런 플랫폼에 네. 이제 이전에는 이런 위주의 특허였죠. 근데 이제 나는 숙련된 숙련공인데 이런 공구들이 다 있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맞아요. 네. 좀 더 뭐랄까요? 그 중에서도 하나의 공구를 추천하는 방식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많은 공구들도 있지만 이 현재 상황, 이 로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도구를 선택해주는 기능이지만 그 선택하는 그 로직이죠. 그 네.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얘를 선택했어라는 그 로직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원래라면 뭐 망치랑 톱이랑 다 써야 된다면 그냥 이거 도구 하나면 할 수 있어라고 네.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로직. 네. 그런 그 로직이고 그게 뭐 그냥 AI를 통해서 입력값 막 넣고 뭐 학습 데이터 많이 넣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 AI 모델로 우리는 특허 내 이게 아니라 뭐 어떤 API를 가져왔고 어떤 웨이트를 줬고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특허가 좀 요즘에 이제 양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적인 AI를 넣었어 이런 그냥 단순한 융합 특허 기능만으로는 사실 특허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 2년 전에 출원했던 것들이 그때만 해도 그거는 사실 꽤 괜찮은 기능들이었거든요. 네. 꽤 괜찮은 기능이 없던 기능들인데 이제는 그게 너무 쉽게 구현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요즘에 와서 다 거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절이 나와서 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후적 고찰이라고 말해요. 네. 그 당시 출원 시점 기준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구현 방법이었고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더라고 심사관한테.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확실한 트렌드는 어떤 기능 위주보다는 로직 자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특허들이 이미 많이 갖춰놨던 회사들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걸까요?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업데이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네. 새로운 출원을 계속 네. 하는 거죠. 새로운 네. 출원을 하는데 그 방향이 아까 했듯이 이제 그 대상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우리의 영역을 계속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AI가 그 로직을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은 알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AI 로직을 좀 구체화시켜라. 거기에 우리의 어떤 휴먼 터치를 넣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AI 모델이라는 것이 블랙박스 영역에서 다 처리되는 일인데 이게 특허로 낸다 한들 침해 입증이 되느냐 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진짜 변리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리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명세서에 권리화를 시키느냐 이게 변리사의 능력인 거고 그 부분에서 진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AI가 판단을 완수할 때까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API를 호출하고 하는 어떤 길목들의 기록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록들을 꼭 청구항에 넣게 돼 있어요. 넣어야지만은 그래도 그 의미 있는 특허가 만들어지는 거고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특허가 쓰여야 돼야 되는데 이 AI 기업들은 특허를 맡기 의뢰함에 있어서 좀 AI 전문 쪽
특허 변리사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쓰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기능 위주로 쓰면 되니까. 네. 이런 기능도 이런 기능도 하고 BM적으로 쓰면 특허가 참 쓰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증 책임 영역까지 생각한다면은 그 중에서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고 써야지만 그 완전히 이제 전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의미 있는 특허가 되기 때문에 좀 변리사를 고를 때 기존 이력들을 좀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다뤄봤는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뭐 사스의 종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AI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결국은 기능뿐만 있는 껍데기는 결국은 맞아요. 네. 그 시대는 끝났고 네. 본질적으로 지적 자산의 네. 시대가 더 도래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본질이 더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쪽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한 3가지 정도를 좀 체크하라라는 차원에서는 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단순한 기능이냐를 판단할 때에서는 그냥 LLM에 혹은 뭐 바이브 코딩 이런 데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냐. 그런 단순한 기능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AI가 자체를 판단하는 어떤 지능력 로직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후자라면 충분히 특허거리도 되고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 이 사스의 종말론에서도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직이 우리의 특허로서 보호가 돼야 되고 입증 책임 차원에서 정제된 용어로서 특허로 쓰여져서 완전하게 이제 강한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결국은 돈이잖아요. 결국은 이 특허가 돈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 BM 자체를 특허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했지만 이 로직을 우리가 이 특허로서 보호하고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서는 그걸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너희의 특허로서 보호하는 서비스를 쓸 때 그 결과값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면서 계속 이 사스의 종말론에 대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렇게 3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내가 정말 지금 불안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불안하지 않고 내가 가던 대로 일단 잘 준비를 하면 되는가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3가지를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내 현재 사업과 서비스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그렇습니다. 같이 상담을 통해서 그 진단을 하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그 불안감을 지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